북한이 대형 무인기 전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장거리 정찰형 무인기와 공격형 무인기가 동일 기지에서 동시에 식별되면서 북한이 전략 무인항공기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려는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은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통해 이러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위치한 방영공군기지 활주로 인근에서 두 종류의 전략 무인항공기가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이 무인기는 북한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샛별-4와 샛별-9로 추정됩니다. 두 기종이 같은 기지에서 함께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한이 대형 무인기 전력을 시험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군사 운용 체계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샛별-4는 북한이 공개한 고고도 장기체 공영 정찰 무인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형은 미국의 전략 정찰 무인기 RQ-4 글로벌호크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길고 가는 동체와 긴 직선형 날개가 특징이며 고고도에서 장시간 비행하면서 넓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전략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기체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샛별-4는 한반도 전역뿐 아니라 주변 해역과 후방 지역까지 장거리 감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다른 무인기인 샛별-9는 중고도 장기체공 공격형 무인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미국의 공격형 무인기 MQ-9 리퍼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샛별-9는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장시간 채공하며 정찰과 공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무인기 플랫폼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공대지 유도무기나 소형 폭탄 등을 탑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샛별-9가 단순 정찰용 무인기를 넘어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무인 공격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정찰형 무인기와 공격형 무인기가 동일 기지에서 동시에 확인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두 종류의 무인기를 서로 보완적인 전력으로 운용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즉, 고고도 정찰 무인기가 넓은 지역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면 공격형 무인기가 이를 기반으로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방식의 운용 개념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성사진에서는 방영공군기지 내부 시설 변화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대형 경납고와 관련 시설이 확장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러한 시설 확장은 단순 시험 운용을 넘어 향후 무인기 운용 규모를 확대하려는 준비 단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군 현대화 과정에서 무인기 개발을 중요한 분야로 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정찰용 무인기와 자폭형 무인기 등 다양한 형태의 무인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무인기 시험 현장을 참관하는 모습도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CSIS는 북한의 대형 전략 무인기 전력이 실제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될 경우 한반도 군사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장시간 채공이 가능한 정찰 무인기와 정밀 타격이 가능한 공격형 무인기가 결합될 경우 북한의 감시와 타격 능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전략 무인기 체계를 실제 전력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앞으로 북한 군사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